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니 이제 무섭기까지 한 그 집. 봐봐, 난 걸어가는 거 지금 봐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걸어놨어. 어디? 이게 사람이 이거 해봐요. 걸어놨어, 봐봐요. 죽은 닭이 많았어. 그 집 쌀이 담장엔 줄잡아 수십 마리의 닭이 걸려 있습니다. 냄새. 냄새가 어딨어요? 너무 역한데요? 뭐냐 막 냄새가 풀풀 나서 봤더니 그렇게 생겼더라고. 몇 주 전부터 쌀이 담장에 하나둘 걸리기 시작한 죽은 닭은 마치 전시를 하듯 기괴한 모습으로 널려 있습니다. 기괴한 건 죽은 닭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다 뭐야? 악인 중에 악. 옳게 반드시. 무서운데. 죽은 닭을 걸어놓은 집 주변엔 붉은색 글귀들이 빼곡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양과 여러 언어가 뒤섞인 마치 암호 같은 벽보들. 닭을 깨서 뭐 참 죽여가지고 바꿔놓다든지. 부적 같은 게 붙여있고 해가지고 무당인가? 저기 한 사람들은 귀신 붙었다고 이제 그렇게도 하지. 귀신 붙은 집, 무속인의 집, 소문이 무성한 그 집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양양이 좋아, 양양이. 앞에만 좋아도 경찰 신고하고는 막 죽이 살리냐고 야단은.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는 백씨 할아버지가 사는 그 집. 두 채의 건물과 이를 둘러싼 1000평 넘는 땅을 소유한 백씨 할아버지는 마을의 골칫덩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어떤 아저씨도 또 문 앞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웃으면서 또 막 그도만 조금 있은 게 막 망치 갖고 그 아저씨를 막 저까지 몰고 가는 것 같아. 그 아저씨 죽는 줄 알았을 거야. 망치를 들었다고? 네, 망치 들고 막 몰았다니까. 욕을 바락바락 하면서 몰고 가죠. 너무 무섭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연기 나는데? 기괴한 집의 주인 백씨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계세요. 안에 계세요. 어르신. 아유,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일로 가면 돼요?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살가운 목소리로 우리를 맞아주는 할아버지. 사람들 뚱뚱이게 내가 그렇게 동생들. 막아놓으신 거구나. 폐가구와 고물들로 둘러쳐진 요새 같은 집 안쪽에서 담장 너머 흘러나오던 연기의 정체가 보입니다. 와, 이거 뭐예요? 이게 아궁이에요? 뭐야?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접하다 그래서 못 접했지.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제작진들이 할아버진 조금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500은 70년대 했거든. 아버님이요? 와. 그때 무역을 이제 세계 갖고 다 상대했어. 젊은 시절 독일계 패션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자랑스럽게 꺼내놓습니다. 5개국어는 뭐 어디 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가기보다는 인사말만 하면 돼. 인사말만? 예, 공부를 하는 거야. 밤새 신문 걷어다는 거딱 탐독해야지. 집 주변에 빼곡하게 붙어있던 붉은 글씨들은 밤새 신문을 읽고 정리한 것을 기록해 둔 것이랍니다. 이런 거 쓴다고 저기다 길거리다 걸었다고 철거하라고 경찰이 와서 매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국민이 어떻게 살겠냐? 자신이 힘들게 써놓은 벽보를 경찰이 치우려 했다며 언성을 높이던 할아버지. 그런데 가족분들이랑은 같이 안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여기? 그럼 전화는 가끔 하세요? 찾아뵙거나? 이제 시간 못 가. 가족들 얘기를 꺼내자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런 거 갖고 무엇을 한다? 아니다. 누구야? 다리 전응하더라고는 한국이나 아니고. 중도 마요? 그럼 바로 검사 중도.
아궁이 속 군불처럼 따뜻했던 할아버지가 한겨울 얼음장처럼 냉담해졌습니다. 우리가 꺼내선 안 되는 얘기를 물은 걸까? 옛날에는 여기 막 이 습속가정이라고 유명했어요. 오리 막 매운탕 전문을 하고 막 종업원도 대여섯 명 두고 막 했어. 장사 잘 됐지. 근데 오늘 갑자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지금은 귀신 들린 집이라 불리는 백씨 할아버지의 건물의 과거는 유명 맛집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영업을 하던 식당은 어느 날 갑자기 폐가가 되어갔다고 주민들은 기억합니다. 아직 죽고 나서는 사람이 막 변해고 있어. 누가 죽어요? 안 죽고 막 아내가 저 그제부터 정신 이상이 났고. 각시 죽고 나가지고 바짝 두 그러더라고.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은 할아버진 집 마당에 고물과 폐 가구들을 쌓아 올리며 사람들과 담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혹시? 딸하고 아들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딸은 그전에 한 3년 전인가 같이 사셨는데 아들도 고대인가 하여튼 연대인가 나갔어. 명절 때도 여기 안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내려올 수도 없나 봐. 매년 됐죠. 한 2, 3년 된 것 같아. 벌써 몇 해째 점점 폐허가 돼가는 거대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할아버지. 자신만의 요새를 더 굳건히 쌓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화가 안 풀려. 분노가 안 풀려. 왜 그러냐면 네. 와이프를 2015년 4월 7일에 독살시켰어. 누가요? 목살장이. 이거 유명 목사가 아내를 독살했답니다. 담장에 걸어둔 죽은 닭도 이와 상관이 있다는 할아버지. 이거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알리려고 했다고.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울한 죽음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답니다. 작년 10월에 뼈가리 150마리를 사다가 품 안에 안고 키웠어. 근데 지금 개가 다 들어버린 거야. 고도로 훈련시킨 개 10마리가. 개 10마리가? 애지중지 키우던 닭들이 누군가 보낸 사냥개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할아버지. 나를 와서 먹으려고 10마리가 달라드는 거야? 개들이? 없이 암살시켜서 나한테 총도 쐈어. 닭을 죽인 정체불명의 적들이 언젠간 자신도 죽일 거라고 할아버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닭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자, 걸어 놓으신 거예요? 히베트도 그 풍장을 하잖아. 냄새도 지금 좀 역한데. 그냥 말라서 동태같이 말라가지고 한다, 자네들은. 자신을 대신해 죽어간 닭들을 위해 나름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품고 있는 공포는 정체가 있는 걸까? 교회에서 암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건 저는 금시초문 들은 이야기. 저도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뭐 병으로 돌아갔다고 목사님으로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무슨 이유에선가 아내가 병사가 아닌 독살을 당했다고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누군가를 향한 불신은 점점 기괴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이제 사귀잖아요. 자기 부모이잖아요. 그래 지구대랑 같이 가면 해결이 안 됐어요. 얼마 전부터 이면돌에 위치한 담장에 죽은 닭을 걸어놓은 통에 민원이 쏟아지지만 치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쫓겨나죠. 아 그때 쫓겨나셨다던 분이 그럼 망쳐가지고 목숨들이 계속 어려움이 감당이 안 돼요. 닭을 치우려는 시도만 해도 무섭게 화를 낸다는 할아버지. 분명히 어떤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어떤 트라우마나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아내도 독살당한 것이다. 피해망상에 더 사로잡혀 사실 수밖에 없죠. 주변 사람들한테 니네 함부로 나 건들지 마. 이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르신! 며칠 만에 다시 찾은 할아버지의 집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장애물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혹시
문전박대를 당하진 않을까. 계세요.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며칠 전 얼음장처럼 차갑던 할아버지가 다시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줍니다. 어르신 찾아오는 거 엄청 싫어하신다고. 어? 내가 네. 여기 말도 없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네. 죽여버린다. 떼거리로 와서 이렇게 죽여버리게 했다고. 네. 신랑다. 신관이. 사정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집을 헤아려 한다며 설명을 해주겠다는 할아버지. 녹슨 철판 아래 숨은 비밀을 우리에게 들춰줍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알 수 있게. 아, 새순나라고. 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해야 하는데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저분하다 그지. 아,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이리 와. 그리고 또 한참을 걸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할아버지. 여기도 가마솥이네. 아이, 분명히 습속이지. 80년대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세계 각국 사람들 다 와서 먹었어. 다 고리, 소갈비, 돼지갈비. 80년대에 갈비 먹는다는 건 나나하니까 이것을 한 거요. 산천 건물이 거의 없을 때 산소보다가 대장 그렇게 진 거요. 문전성시를 이루던 식당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신이나 말하는 할아버지. 그럼 장사는 그렇게 잘 됐었는데 접으신 거예요?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부부가 같이 하는데.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할아버지는 식당 건물 꼭대기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는 너희는 홀을 못 만들었어요. 음식점에 별장이 없어서. 컴퓨터가 이거 그 3816 컴퓨터예요?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되었잖아. 70년대에.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들이 함께 지내던 살림집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자녀들도 떠난 이 집에서 할머니와 자녀들이 살다간 흔적들을 품은 채 살고 있는 할아버지. 애들 둘인데 아들딸이 있는데 학교 땅을 썩이고 뭐고 다야. 그때 생각이 자꾸 나시나 보다. 정말 혼자 분, 슬픔, 눈물 수없이 나지. 죽은 닭이 걸려있던 기괴한 집의 내부엔 할아버지의 가장 찬란한, 그래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그것은 안 알려주겠어요. 표정 보니까 자제분들인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하겠어. 아마도 처음으로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것 같은 할아버진 한껏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다 있던데 다, 예. 흉하잖아. 네. 전시도 그렇지만 네. 치우신다고? 오케이. 소문 속 기괴한 집주인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을 찾은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죽은 닭들을 치우길, 그 섬뜩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봄꽃들이 피어나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